네, 반갑습니다. 국어영역 강사 김민수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대비 김민수 수능국어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학습 목표이긴 한데요. 이제 제가 현장 수강생들한테는 하반기 일정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는 설명을 다 했는데, 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정보를 좀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신규 유입생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제 수능국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안내를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 그래서 평가원 기출 정리를 하게 될 거고, 또 이제 EBS 연계율이 50%고 올해 6월 또 작년 기출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연계 체감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EBS만 본다고 수능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안 보는 것보단 보는 게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EBS는 무조건 보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EBS를 정리하게 될 거고, 또 결국 국어라는 건 단순히 기출 잘 정리하고 EBS를 잘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시험이거든요. 그럼 시험장에서 내가 어떻게 운용을 하고 전략을 가져갈지 요걸 연습을 해야 된다고 봐서 그냥 간단하게 총 3개입니다. 기출 보고, 그다음에 EBS 연계 대비하고,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총 3개인데, 제가 이제 요 강의 교환을 좀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떤 학생들이 수강을 하게 될 거고, 그 학생들에게 지금 시점에 뭐가 필요할지를 고민을 조금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 수강 대상을 크게 두 부류 정도로 제가 구분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고 자기가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첫째는 이제 내신을 했던 현역 학생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친구들의 이제 상황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마찬가지인데, 나름 이제 3학년 올라온다고 뭐 기출도 좀 준비하고 수능국어 해야 된다고 해서 막 하고 3월까지 열심히 기출 문제들도 풀고 좀 하다가 3월부터 내신 대비가 딱 시작이 되면서 뭔가 이제 기출 공부가 스탑이 되고 6월까지 내신 공부를 주로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기출을 아예 안 본 건 아닌데 뭔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끝난 친구들일 거고, EBS 같은 경우도 안 보진 않았겠죠. 왜냐면 내신을 EBS로 하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뜨문뜨문 보긴 했는데 뭔가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이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첫 번째 수강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강 대상은 내가 예를 들어 내신을 별로 신경을 안 써서 정시로 쭉 진행을 해왔어. 그래서 6월 전까지 기출도 어느 정도 받고 EBS도 돼 있는데, 이제 최근 기출 중에 중요한 고난도 기출을 다시 한번 뭔가 내가 학습한 걸로는 좀 불안해서 빠르게 한 2달 정도 이용해서 기출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이제 주로 수강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뭔가 어떤 수능 국어를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들어오시면 크게 문제가 없는 커리큘럼으로 짰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존 재원생들은 훨씬 듣는 거나 적응하는 데 있어서 편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 두 친구들, 두 집단을 이제 어떤 수강 대상으로 삼았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최근 기출 중에서 거의 다 고난도입니다. 최근 기출에서 필요한 기출들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쭉 다 할 거고, EBS 연계 대비로 수능 특강이랑 완성해서 어떤 주요 문학 작품들을 다 정리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1월, 9월 넘어서 11월 전까지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월, 8월 한 2달 정도겠죠. 주차로 한 9주에서 10주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주차를 이용해서 일단 기출을 먼저 마무리를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평가원 기출을 먼저 볼 건데, 이게 이제 수능이 개정되고 나서 22학년도부터 해서 2, 3, 4, 5 해서 총 1년에 6월, 9월 수능 3번이니까 12회차의 모의고사가 있었고 올해 6월이 끝났기 때문에 총 13회차분의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 4, 5개년 정도 되는 기출은 반드시 완벽하게 분석을 끝내고 수능장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게 목적이고요. 단순히 이제 기존의 재원생들은 저 수업하는 방식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열심히 뭐 잘 읽고 뭐 하다 보면 이해가 될 거야, 그런 추상적인 말들 싫어하고요. 수업의 방향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신에서도 과거 기출을 푸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 발상이나 뭔가 논리, 생각 같은 것들이 제출제가 될까봐 그 기시감 때문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출도 독서든 문학이 됐든 간에 과거 기출들을 분석을 하면서 뭔가 이 겹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최근 5개년에서 많이 물어봤던 발상,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에 맞춰 내가 문학이면 작품을, 그다음에 독서면 지문을 어떻게 감상하고 읽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어떤 독해 태도들을 확립하는 수업이 좀 될 거고, 그래서 그 발상들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읽어 나가는 방식을 좀 정리하는 수업이 될 거고, 그래서 정규 수업에서는 공통 과목 위주로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독서랑 문학 이렇게 일주일마다 독서 문학이 모두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일주일에 1회분, 조금 쉬운 회차가 있을 때는 1회분 조금 넘게, 그래서 1.5회분 정도 진행하는 게 이제 목표고, 그렇게 이제 독서 문학들 위주로 진행이 조금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선택 과목을 물어봐 주실 수 있는데 선택 과목이 이제 화작이랑 언매인데 일단 화작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화작은 공부량이 많은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재원생분들은 알겠지만 재원생들에게는 방학 기간마다 그동안 3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빼고 매주, 그러니까 매달, 매 방학마다 무료로 특강이 제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 제가 알아서 필요로 하는 특강들을 준비해 오는데 이번 특강에서는 선택 과목 특강이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화작 같은 경우는 한 3, 4주 정도 잡아서 특강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제 문법인 언어와 매체가 있을 건데, 언어 파트를 자기가 지금 공부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와서 뭔가 시작한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비현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자기가 수학도 끝나 있고 영어도 끝나 있고 국어도 독서문학이 거의 끝나 있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와서 언어 개념을 시작하겠다,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화작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차라리 타과목에 힘을 쓰시는 게 맞고, 이제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에 이미 개념은 끝나 있어야 되죠. 근데 동패 같은 경우는 이미 3학년 1학기 때 언매를 한 바퀴를 내신에서 돌렸기 때문에 개념은 다 끝났고요. 지산이랑 한빛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 때 이미 제가 출제 가능한 발상까지 내신 대비를 하면서 평가원 발상까지 개념도 다 끝냈고, 심지어 기출도 제가 손풀이 영상까지 다 찍어서 문제도 거의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특강 때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자기가 그거를 원하는 거면 다시 수강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맞고, 그거를 하진 않을 거고, 매체 부분에서 요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매체가 하나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체 쉽다고 넉넉히 있다가 하나 틀리면 언어에서 하나 또 나가고 하면 사실 언매를 고르는 게 그닥 효용이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2개 정도 틀려버리면 점수도 결국엔 등급도 이제 표점도 화작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매체를 한 번 정도는 끝내야 되는데 그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학을 이용해서 마무리하게 될 거고, 언어는 앞으로 계속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언어는 이제 따로 보충 영상을 통해서 이제 9월 넘어서 11월 전까지 해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보다 보면 분명히 연계되는 문항이랑 발상이 한 2-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개념 복습 겸 수특 수완에서 좀 같이 풀어볼 만한 조금 까다로운 발상이나 좀 참신한 신규 발상들을 좀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출이 좀 마무리가 될 거고요. EBS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진행은 안 하고 보충 영상으로 매주 일정한 분량씩 제공이 될 거고, 그 주차 계획에 맞춰서 잘 따라오시면 수능 때까지 수특이랑 수완에서 주요 작품들은 모두 학습이 가능하게 제가 강의 교환을 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강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EBS 자체가 뭔가 근본적인 국어 실력을 신장시킨다기보다는 이제 시험장 들어갔을 때 어떤 안정감이라던가 시간 단축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주된 공부는 무조건 기출로 하시는 겁니다. 다만 EBS를 꼭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충 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면 같이 수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10월부터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 시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국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영역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거든요. 둘째로는 앞에서 배웠던 기출에서의 어떤 발상들이나 생각들을 결국엔 낯선 지문들이나 환경에서 계속 노출시켜보고 복기해보고 안 되면 또 연습해보고 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과정을 위해서 실무 시즌이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좀 될 거고, 당연히 실무는 이제 제일 좋은 실무가 이감이기 때문에 이감을 올해도 사용할 계획인데 혹시나 변동이 있으면 그 현장에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 수업은 매주 왔을 때 이제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한 회분씩 응시를 하고 그거를 바로 해설을 진행하게 될 거고요. 이게 수업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전 문항을 다 해설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뒤에도 말하겠지만 2트랙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여서 반별로 주요 문항을 조금 나눠서 진행을 하고 이걸 이렇게 교차로 보충 영상을 좀 제공을 해서 한 회분씩 좀 끝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강의 교환을 좀 짰고요. 이제 보충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실무를 푸는 이유는 기존의 평가원이 출제해 왔던 어떤 생각이나 발상들을 확인하는 용도거든요. 그랬을 때 주요 문항들이라 함은 기존에 답습이 가능한 문항들이, 기존에 답습이 가능한 발상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 진행을 할 때는 이제 기출문제집에 한 권씩 다 구비하게 시켰으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그러니까 재작년도 야, 몇 학년도 뭐랑 이거 같이 보시면 좋으니까 이번 주 집 가서 꼭 복습할 때 같이 봐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안 봐요, 애들이. 그래서 작년부터는 제가 수능 시간 진행할 때 그 수업 때 언급하는 지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짧게 더 읽어보기라고 과제장으로 엮어서
구주구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올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다루지 않았던 지문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것들은 보충 영상을 찍어서 같이 좀 학습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그 발상들이나 생각들을 누적할 수 있게 일단은 강의 교환을 좀 짜봤고, 그다음에 EBS 연계 대비 같은 경우는 이게 8월 2달 한다고 끝날 수 있는 분량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10월까지 해서 거의 크게 한번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인데요. 이제 생각을 하실 때 11월이면 이제 수능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10월까지 하고 이제 종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와서 개강한 이후로 단 한 연도 빼지 않고 그 매년 11월 수능 직전 주까지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아마 진행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11월 한 2회차 정도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그 강의 교환을 짜보니까. 그래서 한 2차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11월은 제가 기존 재원생한테 별도의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이제 고마운 마음도 있고, 또 이제 올해 고3 같은 경우는 3년을 같이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냥 강의 조금 더 해주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1월 넘어갔을 때는 한 2회차 정도가 남게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올해 6월, 9월을 이제 기존에 먼저 한번 보겠지만 다시 한번 수능 직전에 총 발상을 정리하게 될 거고요. 요거랑 관련해서 추가로 수능장 들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해서 꼭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최근 기출에서 좀 많이 출제됐었던 그런 발상들의 생각들을 정리를 해드리게 될 거고, 네, 그런 게 보충 영상으로 제공이 될 거고요. EBS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9월에 출제된 작품 빼고 뭐 추리고 하면 많아야 한 30, 40개, 더 추리면 20, 30개까지 추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재들 위주로 제공이 좀 다시 되면서 주요한 지문들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거죠. 적중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조금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강의 방식은 투트랙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면 그 현역이들이 많기 때문에 현역이들은 일단 3, 4개월을 내신한다고 이제 보낸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원래 정시하는 친구들이나 재수생에 비해 시간이 그냥 물리적으로 3, 4개월이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마술사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이제 학생이 공부량을 2배로 늘려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면 공부량이 부족한 채로 시험 보러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2번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본 게, 제가 일단 수능 집중반을 총 3개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일단 화요일 날 지상관에서 6시, 10시 한 타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이제 본관 근처에 있는 수능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도 지금 수능관에서 찍고 있는데, 이 수능관에서 6시, 10시가 한 타임이 있고, 일요일 날 이제 앞타임 1시, 5시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독서문학을 보통 병행을 일주일분을 다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업 내용을 그 주에 해야 될 게 반반씩 나눠서 하나는 A, 하나는 B, 그래서 일주일에 나가야 될 게 A 플러스 B라고 하면 이제 제가 그냥 가한상 여기를 A반, 여기를 B반, 이렇게 A반으로 짜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기가 이제 등록은 한 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를 하던가, 자기 편하면 여기를 하던가, 여기를 해서 현장에 와서 들을 반을 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한 반 거를 영상으로 제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를 들어 내가 A반을 수강을 현장에서 하기로 했으면 B반 영상을 보충 영상으로 제공을 받으시면 되고, 그럼 일주일에 딱 2회분씩의, 그러니까 2차시 분량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내가 토요일 요 반을 선택하게 되면 A반 영상을 제공을 받겠죠. 그 다음에 요 A반을 선택하게 되면 저 화요일반이랑 마찬가지로 요 B반의 영상을 제공받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등록비나 수강료는 기존의 한반 수강료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현장에서 듣고 추가로 영상까지 수강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서 매주 진도는 네, 기본 가는 현장 한 번, 영상 한 번, 또는 현장 한 번, 영상 한 번 해서 2회 수강으로 계획을 짰고, 이렇게 하면 2달이지만 예를 들어 8월까지 2달이지만 사실상 4개월 같은 효과를 지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혹시나 저는 이게 아주 훌륭한 학생이라고 보는데, 나는 현장에서 2번 다 듣고 싶다. 저는 엄청 권장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수강료 없이 둘 다 들을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걸 가지고 왜 지상가는 B반을 안 깔아주세요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제가 그냥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상관에서 A반을 들으면 주말에 한 번 더 오셔서 토요일 날 요 반에 시간이 맞으면 둘 다 수강하셔도 되고요. 또는 내가 이제 수능관에서 듣는다 하면 B, A 이렇게 해서 그냥 2번 오셔서 다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저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공부할 때 효율을 많이 따지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영상으로 4시간 들을 거 그냥 되면 현장 와서 듣는 게 맞고, 제가 대안은 왜 써놓은 거냐면 스케줄이 겹쳐서 혹시나 못 듣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그런 친구들은 웬만하면 이제 영상으로 들으라고 가안을 짜놓은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이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서 같이 조금 열심히 하면서 일주일에 2회분씩 수업을 좀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아마 종강 때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강 때까지 7월, 8월, 9월, 10월 한 2주니까 4개월 반 정도가 될 텐데 그 과정을 잘 따라오면 사실상 우리는 9개월 같은 기간을 보내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안내드릴 만한 내용이었고, 강의 개강은 이제 7월이기 때문에 요 구체적인 날짜나 수강 문의는 학원 쪽으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건 이제 올해 6월 모의평가 수강생 성과인데요. 아마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좀 찾아보고, 네, 이제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집어넣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고3은 저한테 이제 더 의미 있는 아이들이고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시작할 때 이제 22년 11월이었었고 23년, 4년 이제 5년이니까 그 친구들이 딱 고1 시작할 때부터 같이 함께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건데, 그때 이제 제가 한 10명 남짓 이렇게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중등에서 올라오던 그 애기들이 이제 어느새 고3이 돼서 수능을 이제 앞두고 있는 시점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저도 꽤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 찍을 때 한 120명, 130명, 150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요번에 영상 찍으면서 정리해 봤더니 한 200명 조금 안 되는 숫자 정도인 것 같아요. 한 190, 2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고3들, 그러니까 매년 그랬지만 올해 고3 친구들에게는 더욱더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사실 제가 이런 걸 표현을 좀 잘 못해서 그동안 3년 내내 이제 진행을 할 때 이제 무료로 특강, 방학 때 특강하고 그다음에 따로 수업을 좀 더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을 잘 못하는 제 입장에서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남은 기간도 이제 그 친구들, 그다음에 또 신규로 들어올 친구들도 있겠죠.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고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꼭 더 열심히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을 드리면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죠. 이제 고3을 마무리하는 그 시기까지 마지막까지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